이상로의 깊은 인터뷰입니다. 원래 깊은 인터뷰는 김경제 방송을 통해서만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먼저 카메라 출동해서 방송을 하고 녹화는 나중에 김기재 방송을 통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주 애국 기자십니다. 안동데일리 조충렬 기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눈은 좀 내렸지만 그렇게 길이 미끄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올 녹았죠. 때는 많이 녹았더라고요. 기온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이미 드러난 4.15 총선의 실체와 우리의 소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까지 방송을 했어요. 아, 네, 네. 자, 이제 4.15 총선에 사실 실체는 다 드러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아무리 손바닥 하늘을 가리려고 그래도 이미 다 드러난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다 드러났고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내느냐 예, 드러난 실체를 잠깐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알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예. 자, 오늘은 우리 그 부정선거 우리 저희처럼 네. 투쟁을 하시다가 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소 고발 등을 당해가지고 네. 계속 끝까지 투쟁하신 그 우리 자유회창 네. 김재용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김재용 회장님의 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 예.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게 그렇게 되셨는데 네. 정말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근데 이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은 네. 행적이 많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한 그 많은 그 부정선거 규명을 많이 하셨다 규명에 이거죠. 대해서 노력도 네. 많이 하시고 행적이 있습니다. 네. 행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부터 네.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예. 네. 자, 우리 그 김재용 회장께서 네. 재판에 지금 계속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QR코드의 일련 번호 네. 해가지고 계속 소송에 계속 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서가 네. 이게 그 허위 공문서가 됐다는 허위 이런 공문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김지용 재판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김지용 씨 예, 재판에서. 예, 네, 거기서 네, 예. 네. 이제 그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또 사실을 지난 그 민경욱 후보의 선거무효 소송에서 네. 제기됐을 때 우리 그걸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김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소송 때 사실조회 확인서라는 것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김재용 회장이 김지용 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예, 사실 재판장에다 부착을 했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예. 사실조회 확인서를 사실 부탁하니까 확인서를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왔거든요. 이게 회신은 이제 중앙선관위 또 받았어요. 예, 네.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있는 내용이 네. 이제 허위의 이게 이거예요. 예, 사실에 대한 그렇습니다. 회신 이게 이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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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실 텐데, 예, 이거 우리 그 이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예. 네. 공문서입니다. 선관위원회 공문서. 예.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여기 우리가 동시 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선거인에게 발급되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2차원 바코드 이걸 자꾸 이 사람들은 2차원 바코드라고 해요. 네네, 예. 우리는 그냥 바코드라 하는데 예. 우리가 이 사람들 부르는 2차원 바코드 우리는 대중. QR코드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련 번호 중에 7자리는 선거 구분 없는 없이 동일하게 부여되는 거다. 이게 마지막 일련 번호 7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전 투표 용지에 발급되는 그 이제 그 일련 번호 31자리입니다. 네. 31자리. 선투표 용지에 31자리가 네. 들어가 있는데 숫자가 네, 네. 그중에 마지막 7자리는 예. 뭐라고요? 고유 일련 번호. 고유 일련 번호다. 예, 예. 마지막 7자리는 예, 고유 일련 예, 번호다. 예. 그게 그 개인을 특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관한 고유 번호가 있다는 거죠. 등재번호처럼 예. 등재번호 있 예, 선거 그 명부 보면 등재 번호가 있죠. 우리 네. 거기서 이제 이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한 얘기예요.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근데 네. 이게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위다? 예, 허위입니다. 네. 예, 뭐가 허위냐 말씀드릴게요. 자, 사전투표용지에 발급되는 그 일련 번호 QR코드의 일련 번호가 이 발급될 때
구시군위원회별 최종 일련 번호만 유지될 뿐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는다 않습니다. 그랬어요. 네. 전혀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 제 재판에서 네. 제 재판에서도 물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련 번호 그 데이터 통합 명부 시스템,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통합 명부 시스템. 우리는 그 보이는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은 그 뭡니까 선거 임명부가 있잖아요. 네. 본투표 때는. 근데 사전 투표 때는 없어요. 없죠. 없죠. 네, 선거 명부가 어디에 없죠. 그냥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갖다 내주면 그냥 쭉 인쇄해서 주죠. 네, 투표용지를. 본인 확인기에 집어넣는다. 네, 네, 예, 네. 그러고 나서 일련 번호가 나와요. 네. 그럴 때 이 실원 정보와 여기는 이제 최종 일련 번호만 유지할 뿐 이전에 생성된 일련 번호가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않는다. 또 앞에 이제 생략된 게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통합 명부 시스템이 빠졌죠.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등에 전혀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안에 통합 명부 시스템 안에 그 우리가 복잡한 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컴퓨터 자체에 이제 데이터들이 여러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네, 들어있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애 복구시를 대비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는 장애 복구시를 대비해서 그대로 그 이 정보가 네. 일련 번호 정보가 그대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그 민경호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드러났어요. 거기 준비 서면에서 계속 그 이 일련 번호가 남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련 번호가 남지 않는다 그랬는데 네. 민경우 의원 소송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일련 번호가 계속 여러 선거가 있었으니까 네네. 예, 뭐 총선도 있고 무슨 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할 때 그 일련 번호가 계속해서 선거관리 서버에 남아 있었다 이거죠. 네네네. 그게 민경우 의원 재판에서 밝혀졌다. 네, 밝혀졌죠. 그게 예, 그러니까 양쪽 그 김재용 대표의 소송, 네. 민경욱의 소송 두 개를 해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를 보니까 예, 예. 허위였다. 예, 예. 김재용 씨가 요청한 그 예, 답변서에는 이 답변이 허위로 안 그러니까 예, 데이터베이스나 로그 등에 전혀 남지 남지 않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안동대리에도 있고요, 기사로도 나와 있는데 자, 이 선거관리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남지 않는다고 했죠. 네. 일련 번호가 마지막 그 최종 일련 번호만 유지할 뿐 나머지는 이전의 없다. 선거의 권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 그 최종 예를 들면 25,066명이 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번호 그것만 남지 그 전에 데이터는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까지 네. 우리 국민들을 속인 거죠. 그렇게. 네. 근데 민경욱 후보 재판의 마지막 변론 기일에 네. 우리 그 현성산 변호사께서 예. 아니다. 그 무슨 소리 하느냐. 그 통합 명부 시스템에 너네 그 장애 복구시를 대비해 가지고 일련 번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얘기를 이제 바른 말을 한 거예요. 통합 명부 시스템에 있지만은 그 일련 번호가 있지만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하, 예? 이거 없다고 그래놓고 네. 그때 민경욱 재판에서 있다고 실토를 했네요. 예,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엄청난 그 일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투표라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없다가 하다가 우리가 그걸 밝혀낸 거죠. 우리 장영호 대표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어쨌거나 아까 제가 아까 드린 거 소스 코드 드린 것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호인단에게 2020년 12월 달에 제출한 그 소스 코드가 있어요. 네. 그걸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 그 투표를 한 사람의 그 이 인적 사항이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네, 인적 예, 사항뿐만 아니라 네. 일련 번호까지, 일련 사전 번호까지 투표 용지, QR 코드, 일련 번호까지 같이 그러니까 신원정 그러니까 같이 기록이 한 테이블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니까 자기들은 관리만 하지 그걸 활용하지 않는다. 그 예, 얘기를 예. 빠져나갔다. 요즘 예. 처음에는 빠져나가지- 없다고 그랬다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 자체가 이미 개인 정보라는 겁니다. 네. 이게. 예. 그래서 자 그들이 공직선거법 제 146조 3항에 나와 있는 네. 투표의 익명성, 익명성이 보장돼야 돼요. 보장되는데 비밀선거가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익명성을 훼손한 거예요 이미. 네.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 진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4.15 부정선거, 그러니까 QR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네. 예.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은 다음번에 또 어디에 투표할지를 대충 성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게 지금 2020년 4.15만 한 게 아니라 네. 이미 2014년부터 했기 때문에 네. 빅데이터로 저장돼 있다. 네. 이런 우리는 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네, 예. 근데 그런 의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예요. 아까 조금 나갔는데 실원 정보하고 1년 번호가 같이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정보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개표 때는 1년 번호가 QR 코드 1년 번호가 찍힌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후보자를 찍어놓은 것이 투표지 분류를 지나가는데 예. 이미지화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을 찍어놨죠. 다. 우리 유권자들은 당연히 의혹을 막 확신을 거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익명성이라고 해서 어나니머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라도 이 결합해서 누가 누군 건지를 알 수가 없어야 돼요. 예.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어나니머스 익명입니다. 익명 정보. 예, 그래서 그것을 위반해 가지고 이것은 비밀 투표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난 그 4.15 총선은 전체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무효다. 예, 그리고 여기에 관련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4.15 총선은 무효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자들은 사법적 처벌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4.15 총선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QR 코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개인 정보가 다 남아 있었고 그리고 투표지 분리기를 지날 때 전부 다 사진을 찍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과 누구에게 그 사람 일렬 번호가 있고 누구에게 1번 후보에 찍은 2번 후보에 찍었는지를 다 필름에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것은 비밀 투표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4.15 그 부정선거 중 그 사전 선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게 또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네. 그 사람 개인마다의 투표 성향을 보소 그죠? 2014년 투표했죠. 네. 2016년도에 또 투표했죠. 지방선거. 그러니까 투표의 성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으면 선거별로 쫙 모으면 그 사람이 주로 성향. A 정당을 지지했는지 B 정당을 지지했는지 그 성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예,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작 값을 정해 가지고 네. 뭐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63대 36 이런 을 만들 수 있다. 예, 통계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 말도 안 명확하게 우리 조준열 기자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실태가 그래요. 예, 또 실태 부분에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자, 없으면 우리들이 소명으로 넘어가고요. 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은 이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완전 범죄행위인데요. 범죄행위다. 이게 고의적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충분히 알면서 우리들에게는 자꾸 재판이라든지 김재홍 그 회장님이 돌아가신 이 싸우다가 열사 아닙니까? 네. 정말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재판에 계속 송사에 몰려 있다 신경을 많이 쓰셨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가면서 몰아붙이다가 또 우리 김재홍님이 저 열심히 싸우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참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재판 진행 과정이라든지, 그다음 제 소송에서도 이 사람들은 전혀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그리고 자 이것은 이미 그런 그 소스 코드에 이런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들 컴퓨터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네, 의도된- 일단 모든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되고 네. 고의성이 이제 있는 걸로 네. 보아서 이것은 불순 세력의 개입 없이 이 중앙 선관위만의 이 조작이 아니고 여기에는 엄청난 뒤에 네. 큰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저는- 이게 4.15 총선의 실체다. 예, 라고 하는 실체다.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예. 소명. 예, 소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네. 말씀하실래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볼까요? 예.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요거 자, 그러면 예. 이거 크게 보일까요? 전부 화면을 네. 다 크게 보이는 게 어디죠? 슬라이드. 예, 슬라이드 처음부터 예, 시험부터 처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제가 예,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제 네. 자, 총선을 밝혀야 하는 이유부터 있어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스피디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 예, 알겠습니다. 2시에, 3시에 우리 김재 총재님 그 세상 읽기 방송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김경재 제가 한번 여기서 네네, 좀 예, 네. 김경재 방송 우리 참 굉장히 그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네, 네. 우리 진짜 그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총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뭐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오케이, 빨리 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15 총선을 밝혀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주의의 근간은 바로 선거라는 것이 그 불순 세력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한다면 그 국가는 더 이상 자유민주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너무나도 큰 의혹들의 실체가 이제 하나씩 지금 제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도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마 이런 그 비밀 투표 침해라든지 선관위의 부실도 나왔고 뭐 지금 증거가 이제 부족했지만은 이제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 증거들이 과학적 네.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검증에서 이것이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신뢰가 붕괴되는 예, 거라서 신뢰가. 우리가 이것을 꼭 밝혀야 되는 밝혀진다.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자체이지 않는 것이 산불 조심 네, 같은 불조심. 경우도 네.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산불 조심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선거는 조금의 의심이 있더라도 확인하고 네. 검증을 하고 지나가야지. 그게 중앙선관위가 우리는 다 잘하고 있어 보여주지 않으면서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권과 관련된 네. 주권, 국가의 3대 요소가 국가가 3대 요소가 영토, 네. 국민, 주권 주권이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주권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국가기관이죠. 네. 그러면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결성, 안전하다는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도 무결성은 국가가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국민이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입증해야 네,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결성. 신뢰를 하고 네. 선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발전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총선을 선거를 밝혀야 하고 서로 총선이 밝혀야 부정임을 된다.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자, 우리 이런 것들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의 마지막 단계가 선거 개입입니다. 아.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가우전적 방법으로는 빨치산이나 뭐 무장공비, 좌파경찰, 뭐 입법, 행정, 사법부에 들어오고 뭐 언론에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민노총, 언론, 정교조 이런 뭐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그 중국이 네, 네. 전 세계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우리 호주에도 그죠? 호주만 난리 나죠. 네, 네, 난리 네. 났었으니까. 네. 또그 뒤에 축이 뭡니까? 공작원 아니었습니까? 네, 네, 네. 베이스 근거지가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되살아나는 이 공산주의의 망령들이 다시 이렇게 활개를 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 4.15 총선은 디지털로 국민을 속인 디지털 사기다. 예, 디지털 우리가 사기다. 지금까지 한마디로 예, 예. 아날로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선거국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2020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에서 시연회를 열었단 네. 말이죠. 의혹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선거국장이 여러분들 하신 거는 그거 전부 직접 실물 가지고 투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죠. 예. 왜? 그거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장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사전투표용지 발급하는데 신분증을 제시해가지고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건 디지털이죠. 예, 디지털이에요. 예.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선거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네. 완벽한 아날로그 선거가 아니라 혼합돼 있습니다. 이 디지털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는 얘들이 못 쓰겠는데 아날로그는 이제 끝나고 나서 재검표 현장에서 드러 나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저도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만 예, 예. 점점 사회가 디지털화될수록 선거나 아날로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사회는 디지털로 가지만 네네네. 거꾸로 선거만큼은 아날로그로 가야 된다 예, 예, 예. 하는 게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우리가 교훈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네. 지금 당원 전체 100% 그것도 며칠 굉장히 뭐 어젠가 그때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플러스 네. 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해가지고 그 투표를 합니까? 아직 당대표 선거를? 그 국민의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안 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예, 아직 예. 뭐 그리고 그러니까 당원 투표 100% 한다는 얘기 나왔지만 예. 민주당에서도 예. 중앙선관위 의뢰 안 합니까? 안 해요. 거기 의뢰 안 합니다. 그 너무나 외국- 잘하니까 그 사람은. 잘하니까. 선수들은 아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스피디하게 진행하죠. 예, 예, 예. 네. 자, 그래서 이게 아주 사악한 겁니다. 디지털로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네. 아까 선거국장이 얘기 디지털 사기였다. 예, 선거국장이 얘기했듯이 앞에서는 우리 뭐 실물로 하고 있고 뭐 잘 관리하겠다 얘기하지만은 뒤로 보이지 않는 통합 명부 시스템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기를 쳤다 이런 말씀을 프랑스를 보니까 투표함이 투명하죠. 투명한 플라스틱이에요. 네네. 딱 이렇게 예. 어디 이렇게 다 보여.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까. 네네. 예. 그럼 되잖아요. 예, 왜 아니, 뭐가 옮깁니까? 어려워요? 예? 뭐가 어려워? 우리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보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4, 5일 전에 투표를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 예. 보관을 또 해야 됩니다.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개표장으로. 예. 그다 비용이고. 예. 그다음에 투표를 하고 개표까지 시간적으로 길고 장소적으로도 멀어. 예. 그 문제가 거기에다-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이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그럴 때도 많은데. 예. 그러면 사람을 억압해요. 고발하고. 고발하고 예. 저도 고발 다녀가지고 물론 이겼습니다만은. 예. 네. 예. 그다음.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인 얘기가 아까 그 얘기가 네네네. 예.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 체인 오브 커스터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인 오브 커스터디. 예, 연계 보관성. 예. 오케이. 예. 자 이게 김선수 대법관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지금도 아마 대법관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김선수라는 대법관. 이 사람이 저 간첩단 사건, 네. 왕재산 사건 때 요놈들이 이제 이 디지털로 네. 요즘은 간첩들도 디지털로 무장이 네,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간접들 모르수부 안 쳐요. 그래가지고 디지털로 네. 저 USB 같은 거 예,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원하고 검찰에서 이제 이 증거 자료로 해가지고 재판에 기소해가지고 넘겨가지고 재판정에 갔습니다. 재판을 할 때 김선수라는 대법관이 그 당시 간첩단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당시에. 예. 이때 꺼낸 것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 양반이 끄는 게 체인 네. 오브 커스터디. 재밌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잘해 이게 주시죠. 뭐냐 하면은 네. 자 USB가 나왔어요 재판부에. 근데 그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걸 입증해 봐라. USB 들고 왔다 검찰이 들고 왔는데 그 조작된지 안 되는지 그거를 증명하라. 그거 니네가 옛날에 그 검사들이 네네. 공안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런 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선수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증거력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것이 체인 오브 커스터디. 그때 변호사로서 네, 변호사. 이거 피고를 변호해야 되는데 그거 검찰에 들고 나온 거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네, 했다. 네. 그게 그래- 체인 오브 커스터디. 네, 그래가지고 이건 뭐 외국의 영미권에서는 이미 많이 쓰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와 선거와 어떤 관련이 네, 있습니까? 그래서 자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그 재판 다시 네. 왕재산 그 재판에서 김선수라는 현재 대법관 이게 네. 중요해요. 자, 왕재산 사건에서 USB가 이게 조작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에서 조작을 내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걸로 네. 되기 때문에 이게 연계보관성의 원칙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이게 조작이 안 됐다는 입증이 와야 되기 때문에 증거의 효력이 있으려면 체포 당시서부터 해가지고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조작이 안 들어갔다는 걸 다 찍어가지고 한 것만 증거로 인정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김 선수가.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일리는 있네요. 뭐 일리가 있네.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를. 왜 일리가 있네. 그걸 네. 받아들였어요. 네네. 예. 자, 이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선거에서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거에서 특수봉인지를 쓰는데요. 자, 하나만한 봉인지.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이거 이제 저 선거 관리 아시기 해봐서 때문에. 알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봉인지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럼 뗐다 붙여가지고 서명은 하는데 뗐다 붙였다. 그럼 그거 연계보관성을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내가 사인했으면 네. 개표할 때 와서 내 사인이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때 그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달라. 예, 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거는 참관인하고 뭐 경찰이 들어가고 거기 뭐 여러 사람이 들어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까 체인 오브 커스 뭐라 그랬죠? 무결성이죠. 무결성. 예. 연계보관성의 원칙에 그 지켜지지 않으면 무결성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 네. 그 카메라를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네. 예? 근데 고개가 바로 김 선수입니다. 지금 현 대법관이죠. 네네. 예. 그래서 자, 아까 그 이스라 만한 김 선수가 얘기는 잘했네. 옛날 변호사 때. 그러니까 자기께 지금 넘어가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 체인 오브 커스디 봉인지 사전 투표함에 붙는 특수 봉인지에 서명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김재홍 회장이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네네. 예? 봉인지 엉터리다 그러면서 네. 예, 그랬는데 자, 이게 바로 관리본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예, 네. 1년 번호가 거기 봉인지에 원래 1년 번호가 당연히 당연히 들어가야 있어야죠. 되는 당연히 거예요. 들어가야죠. 예? 그래서 그 명부도 있어야 되고 네. 1년 번호.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비디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관리 번호를 집어넣지 않은 이 고의 고의죠, 의미가 고의성.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확인하는 또 잘 치면 또 있어요. 사전 투표, 본 투표 날 당일날 6시 투표가 끝이 나면 사전 투표함이 보관되는 그 장소에서 이동될 때 네. 사전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쓰는데요. 네. 이 관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가서 제대로 하나하나를 지켜봤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있으니까 선거를 방해한다면서 경찰을 불러요. 우리 경찰이 와가지고는 왜 여기 있으면 방해되니까 안 된다고 저를 쫓아보냈어요. 기자들. 근데 내가 거기서 현장에서 못 봤습니다. 이상 유무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정보 요청을 하니까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가 이게 바로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연계 보관성 이게 대단히 다 중요한 이어지는 용어입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끝이 나고 자, 아까 뭐 여러 참관인들 뭐 누구 해가지고 뭐 간다는 거 이런 것들 다 산투표의 문제성은 투표하는 시간과 개표하는 시간이 한 일주일가량 길고 시간적으로. 네네네. 그러면 투표하는 장소와 개표하는 장소의 이동이 굉장히 길어요. 중간에 딴 데도 들리고. 예, 그렇죠.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봉인지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보관하는 과정, 4월 동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잘 보관되는지 얘들이 CCTV도 처음에 안 달았잖아요. 네, 옛날에 CCTV도 안 달았죠. 시민단체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CCTV 위에 신문지로 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연계 보관성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지금 김선수 대법관 좀 자기가 그때 했던 거. 그리고 우편 투표는 어떻습니까? 제외 투표는 어떻습니까? 전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위험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투표지 분류기에 장착된 무선랜 카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많이 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연회 때 여기 우리가 확인한 게
투표지 분류기 안에 컴퓨터가 있었죠. 네. LG 그램 노트. 네, 네, 네. 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원래는 있으면 얘들이 중앙선관위에서는 하는 얘기가 무선 랜 카드를 탈거한 채로 생산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네, 네, LG전자에. 근데 제가 사진 다 찍었지 않습니까? 찍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붙여져 있는 걸 떼낸 거예요. 네. 근데 LG전자에 물어보니까 LG전자에서는 붙여지지 않은 채로 납품을 했어요. 네. 표면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비교해 가지고 제가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랜 카드는 있었다. 네. 근데 반박을 못 하고 있죠. 중앙선관위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이제 기록이 될 날이 네, 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예. 자, 이거 2002년도부터 전자 개표기로 해가지고 들어왔죠. 네. 전자 개표기입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지금 22년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했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 봐요. 거기를 움직이는 불순 세력들이 뒤에 검은 있다. 세력. 누구겠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가장 선거관리를 움직인다. 득을 볼 세력들이 그랬겠죠. 득을 볼 세력인데 예, 저는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통신 아까 했잖아요. 네, 네. 사전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왔다 갔다 통신이거든요. 네. 통신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국정원 전체가 그러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국정원에 현직 국정원에 계신 분들은 이 국정원의 불순 세력들이 위해서 그러니까 국정원 내에 있는 이 불순 세력에 대해서 우리 살펴봐야 된다.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검찰, 경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법관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원이 문제가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 동일체 원칙 검사만이 아니고 이 대법관들이 뭐 하는 데입니까? 대법관. 그래, 그 문제. 그리고 언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했던 언론들 그리고 이 관심이 없었던 언론들은 아마 이제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에 기자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있어요. 예, 저도 뭐 기자들 많이 알고 있는데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 그 사람들도 다 그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네네네. 다 알 만큼 한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 그건 말도 안 저는 됩니다. 네. 큰 세력에 의해서 예. 데스크 이상의 그러니까 언론도 한 통속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 책임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뭐 했습니까 지금? 네. 심지어 여당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 지금 여당 국회의원도 아무 입집 닦고 가만히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준석, 하태경 네. 이런 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음모론으로 막 치부하고 있는 이 언론인들 있죠. 전직 뭐 있죠. 그다음에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쇄신하는 좋은 계기를 삼아주기 바랍니다. 감사원도 그렇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요. 국정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아까 설명한 건데요. 자, 뭐 다 얘기했네요.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 사전 투표자 신원 정보와 사전 투표지 QR 코드 일련 번호가 연결됐다. 이것은 개인정보다. 그다음에 투표의 익명성 파괴는 비밀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것. 그 자체로서 범죄 행위다. 그다음에 개인정보인지 익명정보인지 헷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오늘 오전에도 지금 걔들이 답변을 못 해가지고 너네 이게 개인정보냐 익명정보냐 했더니 뭐 대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밑에 야 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했어 이게 불법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 사용을 왜 했느냐? 그리고 그 불법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지시자 허가한 사용해라. 한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미 유권 해석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지난번에 말씀 주셨어요. 중앙선관위가 통합명부 시스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여러분, 통합명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로그 파일은 개인정보라고 이렇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사 총괄
유권 해석을 내리는 기구입니다. 거기서 유권 해석으로 개인정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액션은 뭡니까? 이랬더니 신고를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개인정보라 보고 질문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총괄과에서 질문서를 보냈답니다. 네. 네, 그런 지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지난번에만 말씀 주셨어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정보 기관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헌법 전문이에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어떤 때냐? 우리 소명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소명. 네. 현 지금 2022년 지금 12월 21일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의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소명이 뭐냐? 네. 과거 1960년 불의의 한거에서 일어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네.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죠. 네. 예, 계승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이게 전문이에요. 네. 이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대로 하자. 하자. 이런 네, 얘기입니다. 법대로 하자. 예. 네, 이겁니다. 예.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예, 거죠. 헌법대로 가자.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 여기서 절대 양보하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부정부패한 공무원과 이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될 때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이게 있다. 지금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게 되면요, 이 대장동 이상으로 큰 거거든요. 네네. 사용 그거보다 더 큰 문제죠. 네. 예. 대장동은 뭐 네네네. 좀 도둑이고. 이걸 활용해서 그동안 부정부패한 공무원들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그다음에 좀 더 쉽게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악용해 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네. 설마 공무원이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럼 감사원이 왜 필요합니까? 네. 네. 지금 감사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거 지금 하느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통계까지 조작하는 이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요즘 현대는 확인하고 넘어가는 그리고 민주 시민들은 반드시 이런 데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인 요구권, 조사권, 그죠?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계속 지탱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자이십니다. 우리 조충렬 기자님. 대한민국을 위한 진짜 훌륭한 기자님을 오늘 제가 모셔서 오늘 깊은 인터뷰 이미 드러난 4.15 총선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소명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내주셔서 뭐 다른 각도로 좀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되면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대단히 감사하고 본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